조금 지나긴 했지만 부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드 헤이그 공께서 향년 80세로 타계하셨다는 소식이죠. 랍 좀비의 살인마 가족 시리즈로 가장 유명한 공포 영화계에서는 아주 유명 배우셨죠. 부인에 따르면은 9월 초에 낙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후 아이고.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인은 어르신들이 보통 그렇지만 폐혈증 같은 걸로 짐작이 된다고 하는데 지난 9월 20일에 돌아가셨어요. 다행히도 살인마 가족 3탄이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죠. 짧게나마 출연을 하시는데 당시에 이제 입원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몸 상태로는 촬영이 불가하다는 보험사의 판단이 있었으나 고인 본인의 열정과 또 라이언스게이트에서 배려를 해줘서 딱 하루 모시고 나와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대표작의 신작에 짧게나마 출연을 하신다고 하니까 매니아들, 우리 팬들이 계시다면 좀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시드웨이그 우리에게는 럽 좀비의 살인마 가족 시리즈의 캡틴 스폴딩으로 유명하시죠. 근데 원래 공포 영화의 아이콘이고요. 아주 이 공포 영화계를 대표하는 B급 배우고 단 한 번도 A급 배우였던 적이 없는 거의. 그리고 거의 A급 영화 출연도 안 하셨을 거예요. 제가 봐도 저희 공포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도 그의 필모를 찾아보면은 야 이건 진짜 B급 중에서도 B급이구나 싶은 영화들에 많이 출연을 하셔서 사실 그를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기는 힘든 배우셨는데 살인마 가족에서 다시 아주 복귀하신 다음에 이 바닥에 아이콘으로 등극을 하셨죠. 근데 또 안타깝게 3편이 개봉을 앞두고 돌아가셨네요. 근데 2편에서 3명 다 죽었는데 지옥에서 어떻게 돌아왔지? 예. 회상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비안 케노비처럼 유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저는 이분 연기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요. 본 토마호크에서 그렇죠. 잠깐 그 서부시대 은행강도 같은 역할로 나오셨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저 시대 사람을 갖다 놨나 그 정도로 꼭 초록 물고기에서 송강호 보고 양아치 같이 느꼈듯이. 그래서 근데 제가 캡틴 스폴딩을 되게 나중에 봤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이 배우가 누군지. 근데 찾아봤더니 그분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죠. 예, 하여튼 또 공포 영화계 아이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 돌아가셨다 하면 이제 해외 포럼 같은 데를 좀 봐요. 글을. 그러면 이제 그분이 어땠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분이 특히 팬들이 이제 팬 사인회나 이런 데서 만나면 정말 친절하신 분이라고 그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프로페셔널이셨구나. 그러니까 참으로 어쨌거나 배우로서는 이렇게 기억해주는 팬들이 있으니 좋은 인생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작 소개 하나가 있어요. 제목이 모모 땡땡 미주리 몬스터입니다. 1972년 미국 미주리주 어떤 소도시에서 목격되었다는 빅풋류 괴물에 관한 다큐인데요. 소년 2명이 죽은 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괴물을 봤다고 신고하면서 벌어진 소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다큐에서는 75년도에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었지만 공개가 되지 않았다 하면서 그 영화 장면을 보여주고 또 가짜 TV 탐사보도 쇼를 만들어가지고 또 직접 현지에 가서 당시 주민들을 인터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큐는 결국 이런 도시괴담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서 확산이 되는지를 풍자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작품이 약간 페이크 다큐 같은 느낌의 작품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예, 타이틀은 무슨 미카엘 앤드의 신작 그렇죠. 판타지 소설 같은데 모모와는 전혀 상관없는 영화군요. 예. 저는 일단 불쾌하네요. 왜요? 왜 이름이 트와이스의 사랑스러운 모모와 이름이 같은지. 굉장히 저 여기 제작진한테 저 욕 편지 좀 하나 보내세요. 그렇구나. 여기 또 삼촌 팬이 여기 계셨네. 그러고 보니까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모모와 그만해. 다나카의 요괴들인가? 아, 왜 이거 저도 이렇게- 봤어요. 예, 왜 이렇게 모모가 이렇게 요괴들하고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지? 아, 이게 다 살아온 배경에서 딱 느낌이 나오잖아. 나는 이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서 미카엘 앤드의 뭐뭐를 언급했는데 저건 트와이스의 뭐뭐 이건 애니메이션 언급하고 예. 가만히 노코멘트 노코멘트. 이 트레일러에 보면 뒷부분에 UFO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그 괴담 중에 그런 거 있죠. 이제 목장에 있는 소가 뭐 두 동강이 나는데 뭐 피는 하나도 안 남았고 되게 깨끗하게 절단됐는데 그 근처에서 뭐 UFO가 목격됐다는 얘기가 있다. 뭐 그래서 외계인 소행이 아니냐는데 약간 그거를 갖다 붙인 게 아닌가. 그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괴담이죠. 항상 UFO가 음. 왔다 간 자리에는 소들이 뭐 죽는다든가 그런 소문이 난. 그리고 괴물이 제가 봤는데 괴물이 나오기 직전까지 분위기가 그럴싸해요. 굉장히 진짜 다큐멘터리 같고 그런데 괴물이 털북숭인데 그 꼭 털 막 한참 안 깎아놓은 개 있죠. 이렇게 좀 귀여워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좀 덜 보여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추위가 나오네요. 추위. 괴물까지 나온다는 걸로 봐가지고는 거의 확실히 페이크 다큐나 무슨 네. 그런 걸 그렇죠,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제정신 아니고선 이거 심각하게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좀 궁금해요. 예. 예. 다음은 1년의 제작 소식입니다. 먼저 텍사스 전기톱 학살 리부트 소식인데요. 페달 알바레스 제작으로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 일전에 제가 한번 뉴스를 전했는데 레더페이스 개봉 후에 1974년 토브퍼의 원작에서 작가 겸 제작자였던 킴 헨켈에게 판권이 돌아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요거를 레전더리가 다시 계약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재 연출자를 물색 중이고요. 오리지널에서 바로 이어지는 속편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 할로윈 2018이 그런 전략으로 성공한 거에 그렇네요.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야, 근데 74년도 영화인데 야, 속편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레더페이스 굉장히 늙어서 거의 스탠리 형토레일 것 같은데 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오리지널에서 바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텍사스 전기톱 학살 2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걸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깝네요. 텍사스 전기톱 2 정말 나름 재기 넘치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이지요. 톱은 녹슬지 않았을까요? 미안. 이거 못할지도 몰라 늙어가지고. 이거 못 당겨 못 당겨. 이거 못 당겨. 뭔가 예. 최신형으로 배터리가 있는 걸로 들고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해피 데스데이 감독의 차기작 소식입니다. 그 크리스토퍼 랜든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3부작을 완성하지 예, 못해서 굉장히 섭섭해한다는 소식을 전한 바가 있는데요. 블럼하우스에서 투자 안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만들어진다는 소문이 났는데 감독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부정해야 적극 했던. 부인했던, 예. 근데 차기작으로 빈스 본 주연의 바디 스왑 트릴러를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 쓰리 빌보드 그다음에 빅 리틀 라이즈에 출연했던 캐서린 뉴튼이라는 그 젊은 여배우가 연기하는 10대의 처자가 미치광이 연쇄 살인마와 몸이 서로 바뀌면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24시간 내에 되돌리지 않으면 이제 그대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건 블럼하우스가 제작한데 아 정말 냉정한 제작사입니다. 블룸하우스면 그건 확실하겠네요. 몸이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간략하게 나오거나 자고 일어나서 바뀌었네? 그러고 그러게. 말겠죠. 예. 시놉시스만 봐가지고는 사탄의 인형의 10대 초자 버전인데요. 사탄의 10대 그렇게 되겠네요. 아, 너무 피시해. 꼭 이렇게 뭐 몸이 바뀌어야지만 10대 소녀가 사람들 죽일 수 있나? 그냥 죽이면 어때? 그게 진정한 페미니즘이지. 예. 혹시 크리스님 그 빅 리틀 라이즈 보셨으면 예. 이 여배우 보셨나요? 그렇게 비중 제가 있는 빈스 보는 뭐 나오거나 말거나 관계는 안 하는데 이제 이 그쵸. 여자 배우가 좀 생소했어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빅 리틀 라이즈보다 명탐정 피카츄에서 그 주인공 소녀랑 같이 나오던 그 인턴 여자 기자 있죠? 그 역할을 했던. 아 예. 그렇구나.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네요. 아, 실대 10대는 아니고요. 그것까지는 확인 안 너 했어요. 욕할 뻔했어. 야, 저 여자라면 10대도 안 가리구나. 20대일 거예요. 20대. 다행이네요. 제 눈에 들어오면 20대 이상이에요. 조심하세요. 다행입니다. 예. 어쨌거나 우리 여배우 감별사
크리스님의 그 레이더에 올랐다니 다행이네요. 예, 하여튼 크리스님 상상 속에서는 전 세계 모든 여배우들이 한 번씩 더 이상 악수를 이야기 안 하는 하겠습니다. 걸로 악수를 하는 예, 걸로. 예. 음. 다음은 탱크걸 리부트 소식입니다. 1988년 나온 영국의 그 컬트 코믹북이죠. 예, 이거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들어보면 저도 예.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 95년에 로리 패티 주연으로 헐리우드에서 영화화되었으나 폭망했죠. 그렇죠. 예. 인디 영화계에 떠오르는 신성 마일스 요리스 페이라피트라는 그 인디 영화계에 떠오르는 신성 마일스 요리스 페이라피트라는 영화인이 있어요. 이 친구는 지난 2015년 사스쿼치 죽음의 숲의 주연을 맡았고요. 또 2016년 As You Are라는 작품의 감독을 했던 그런 친구인데 이 배우 겸 감독이 연출을 맡고요. 마고 로비가 제작 및 주연으로 리부트 한다고 합니다. 야 기대된다 이거. 그러니까 마고 로비가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탱크걸이 평점은 낮은데요. 이 영화 좀 컬트 현상이 좀 일어났던 영화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잠시 쉬고 계신 우리 또 다크님이 이 영화를 엄청 좋아하셨고 맞아 기억나요. 이게 재밌는 게 이 시절만 해도요. 이 영화는 되게 만화적 상상력을 동원했거든요. 영화 속에 표현 양식 같은 걸 그때만 해도 이게 안 받아들여졌어. 그렇죠. 쉽게 해서 극영화인데 우리 그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예, 그렇죠. 어, 말풍선 막 맞아, 튀고 맞아. 예. 그런 식의 집중성 막 만화적 나오고. 표현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이 이게 무슨 뭐야. 만화지 영화야 맞아. 이랬던 시절인데 이 영화 꽤 괜찮습니다. 음. 이게 아마 또 여성 감독일 거예요. 예. 그리고 로리 패티 하면은 우리 왜 그 마돈나 누님이 그렇죠. 또 소시적에 예. 출연하셨던 그들만의 리그에서 주인공이었죠 사실은. 예. 그 투수 캐릭터를 맡기도 했는데 항상 그 언니에 대한 컴플렉스로 그렇죠. 예. 지나 데이비스 캐릭터에 대한 컴플렉스로 굉장히 했던 되게 이 당시에 보기 힘든 좀 이런 여성을 뭐라 그러죠? 이런 좀 남성 중성적인 매력이 있는 보이시한 그런 보이시한 캐릭터였고 이런 캐릭터인데 생각보다 못 떴어요. 맞아요. 이분 최근에는 그 드라마 오렌지 이즈 더 뉴블랙에서 이제 그 죄수로 나오는데 지금도 안경 끼고 머리 짧게 하시고 맞아요. 백발에 이제 지금도 보이시하게 맞아요.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 머리가 약간 본인의 또 트레이드 마크기도 했죠. 그래서 이 탱크걸 옆에 따라다니는 사이드킥이 있습니다. 그 역할로 우리 또 나오미 와츠가 출연했다. 그래서 좀 이 영화는 저는 시대를 앞서간 영화인데 또 최근에 벌즈 오브 플레이를 출연했던 우리 마고 로비가 맞들려서 그러네. 예, 또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여성을 내세운 영화 제작을 하는 거 보니까 출연은 안 한대요? 주연. 주연한대요. 딱 좋네요. 예. 크리스님 호감도가 확 올라가는 영화네요. 올라가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소식을 제대로 안 봐서 주연 얘기는 못 봤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누가 좋을까 막 이제 행복한 상상을 하다가 딱 떠오른 게 그 사탄의 베이비시터와 메이엠에 나왔던 사마라 위빙 하면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막 양산형 마고로비죠. 조금 저렴하게 생긴 마고로비. 지금 보급형. 줄줄이 계속 그런 호러 영화들만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뭐 나름 또 제작자로서의 역량도 발휘하고자 하는 마고 로비가 이제 어떻게 이 나름 클래식을 다시 만들어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고 로비 행보 반대합니다. 저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과감함 그런 연기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에서도 너무 얌전해. 그래서 우리 그 첫 장면 디카프리오와의 그 첫날 밤 그 누드신 절대 머릿속에서 안 떠나죠. 예. 그걸 지우려고 계속 이런 영화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보는 죄도 있어. 예. 다음은 크래프트 리메이크 소식인데요. 이건 제가 앞서서 잠깐 한다는 네, 소식이 그래, 있다고 전해주셨었죠. 전해주셨었고요. 캐스팅이 다 된 것 같아요. 그 96년에 우리 페루자 바크, 니브 캠벨 주연의 아이고, 컬트 고전. 이것도 우리 다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예. 작품이죠. 니브 캠벨 팬으로서. 그래서 2017년에 밴드에이드라는 작품의 각본, 연출, 주연을 맡았던 조이 리스터 존스가 연출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모르는 젊은 여배우들입니다. 케일리 스페니, 기디온 에이드론, 러비 시몬,
조이 루나 주연으로 블럼하우스에서 리메이크합니다. 원작의 감독이자 이제 그 당시 공동 작가였던 앤드루 플레밍이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로 참여한다고 하네요. 예, 이 영화도 컬트 영화죠. 그리고 이 영화도 보면은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소재인 그 청춘 스타들 내세웠던 뭐 클로리스 류의 뭐 전학생 나오고 그 동네에 좀 잘 나간다는 여인들이 그 전학생 받아들이면서 보통 갈등이 생기는데 이 영화는 그걸 살짝 좀 비튼 마녀들의 이야기를 다뤘던 그렇죠. 이 영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페얼로자 발컨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참 독특한 예. 마스크의 소유자인데 말이죠. 굉장히 좀 기괴하게 생겼죠. 놀라운 건 페얼로자 발크가 오즈의 마법사 2의 주인공 소녀였다는 거. 그 영화 보면 여주인공 외모가 제일 괴이하죠. 예. 네, 크리스님 이 여배우들은 좀 유명한 친구들인가요? 아직 너무 다 어린가요? 생소해서 네. 일단 사진을 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보니까 역시 요즘 뭐 이런 소위 청춘물 트렌드처럼 이렇게 뭐 인종적 배려를 또 그런 것 같아요. 여고생들을 한 것 같고요. 아무쪼록 뭐 그 원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또 잘 물려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오브리 플라자 나오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누구죠? 예, 뭐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주로 사진으로 기억하는구나. 뭐 셀리브리티 이런 거 모아놓은 사이트 가면 찾아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또 소녀의 이야기네요. 우리 밀리 바비 브라운 양. 언니와 함께 넷플릭스 영화를 제작한다는 소식이에요. 현재 헐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젊은 배우로 부상 그렇죠. 중이죠. 우리 기묘한 이야기의 그 밀리 바비 브라운 양. 근데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가 페이지 브라운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영화 일을 한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작품이고요. 제목은 A Time Lost, 뭐 잃어버린 시간 정도 되겠지요. 원수지간인 두 가족은 한 가족의 10대 딸이 암에 걸리면서 비로소 서로 교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밀리 바비 브라운은 현재 그 에놀라 홈스, 셜록 홈스의 여동생이라는 설정이죠. 촬영 중이고요. 또 기묘한 이야기 4편에도 출연할 계획이기 때문에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또 요즘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지나 봅니다. 15살이 영화 제작을 한다고. 야 이거 스탠 형님한테 알려드리지 마. 속상해 하신다. 저 15살 때는 독서실 간다고 그러고 오락실이나 가고 그랬는데. 정말 오락실만 갔을까? 저는 좀 밀리 바비 브라운 조금 초기에는 걱정했었던 게 얼굴에서 문득문득 같은 나이 또래였을 그 위노나가 떠올라가지고 맞아.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달라. 다르고 훨씬 당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성인 배우가 돼도 무난히 역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워낙 기본적으로 또 연기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사진을 가서 보면 뭐 일부러 찾아본 건 아니고요. 일부러 찾아보잖아. 미성년이죠. 그러지 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미성년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여튼 봤는데 되게 이렇게 성인스러운 사진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지금. 한창 그렇게 하고 싶죠. 예, 꾸미고 그래서 싶고. 찾아보신 거예요? 아니죠. 하지마 위험해. 그리고 마지막 제작 소식은 윌 퍼렐과 라이언 레이놀즈가 주연을 맡은 뮤지컬이 제작된다고 하는데 이건 뭐야? 라이언 레이놀즈는 아예 이제 이쪽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구나. 희한한데. 예. 그래서 그 스크루지로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각색한 뮤지컬이고요. 그 데디스 홈이라는 코미디가 있었죠. 그 제작진이 참여한다고 하니 어떤 풍일지 약간 짐작은 갑니다. 이게 오늘 보니까 애플 TV 플러스에서 아마 방영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스트리밍용이구나. 예. 다행이네요. 11월에 아마 런칭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좀 비슷한 이미지 그래서 혼동하기도 해요. 그 브래들리 쿠퍼랑은 지금 너무 라이언 레이놀즈가 정반대 행보를 가고 있어서 둘 다 뭐 코믹스 영화에 뭐 목소리가 됐든 연기를 했든 출연도 했는데 오히려 브래들리 쿠퍼는 이제 뭐 스타 이즈 본 연출까지 하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길을 걷고 있는데 라이언 레이놀즈는 너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비해서는 코미디 쪽으로 너무 방향을 굳힌 게 아닌가 싶어서
피카츄 이런 영화나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굉장히 장난기가 예. 많고 음. 그거를 그냥 일상에서 자기 커리어로 녹아내는 것 같아요. 그린 랜턴으로 뭔가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잡은 것 같은데. 예. 그러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습 되게 보기 좋아요. 특히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꽤 좀 됐지만은 그 뭐였죠? 그 발로 차가지고 병뚜껑 날리기 챌린지 그 라이언 레이드 찍어놓은 거 보고 정말 많이 무섭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좀 내려놓고 굉장히 쉽게 즐길 수 있는 친근한 스타의 이미지를 좀 굳혀가고 그러다가 중간에 한 번씩 뭔가 색다른 걸 한 번 터트려주면은 나름대로 또 멋진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세상에 쓸모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라고 했으니 예. 대스타. 세상에 진짜 브레이크 라이블리 같은 마누라 있으면 뭔들 행복하지 않겠어? 예.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걸로. 예. 하여튼 대사량은 제일 많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거 못 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1년의 잡소식입니다. 웨스 크레이븐의 유족이 나이트메어 저작권을 회수했다는 소식이에요. 저작권법 덕분에 수년간 법적 분쟁이 있던 나이트메어와 그리고 프레디 크루거에 대한 미국 내 권리를 유족이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은 발표 후 35년이 경과하면 작가에게 권리가 돌아오기 때문에 2019년에 가능했던 거죠. 이거 스탠 형님이 T2 방송에서도 본인도 몇 개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죠. 다만 해외 판권은 여전히 워너와 뉴라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72세인 로버트 링글운드 옹은 본인은 너무 늙었다. 그러면서 이 역할의 케빈 베이컨이 어떠냐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는데요. 과연 그 13일의 금요일도 이제 35년이 지나서 작가 빅터 밀러가 권리를 회수는 했지만 션 커니맨 감독이 소송을 걸어서 지금 답보 상태인 만큼 요 나이트메어도 요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된 건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케빈 베이컨을 왜 언급을 한 건가요? 뭐 친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전혀 연결이 안 돼가지고 호러 권리가 회수됐다고 하면 어떤 네. 형태로든 간에 리메이크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자기보다는 케빈 베이컨이 어울리지 않겠냐면 대충 그 정도 언급인 것 같긴 한데 잘 그거는 모르겠네요. 알겠는데 그러니까 왜 케빈 베이컨이냐고 질문을 한 하고 많은 거잖아. 배우 중에. 굉장히 뜬금포 같아서 제가 하고 많은 배우 중에 왜 네. 케빈 베이컨이냐. 그래서 친분이 있는 건지 뭐 이거 뭐- 케빈 베이컨 매기는 거 아니야? 뭐 헐리우드에서 6단계만 넘어가면은 모두 케빈 베이컨과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그러게요. 연관이 있었겠죠. 할 말 예. 없을 때 언급되는 이름인가요?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이게 보니까 35년 그러니까 우리가 늙긴 늙었구나. 그 저작권이 다 원작자에게 회수되는 시기가 우리가 한참 영화 많이 봤을 때 그 시기라서 슬퍼야 되나요? 슬프네요, 슬퍼. 예. 13일의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하고 지금 감독하고 서로 이제 권리에 대한 소송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이트메어 같은 경우는 작가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둘 다 웨스 크레이븐 아닌가요? 적어도 13일의 금요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긴 하네요. 그러게요. 다음에 누군가가 또 이제 거기 숟가락 올리려고 그렇죠. 들이대지만 예, 예. 않는다면 모두 요즘 워낙 이런 리부트나 리메이크 붐이 있으니 아무쪼록 잘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블루마우스에서 또 뭐 이렇게 슬쩍 떠보지 않을까요? 글쎄. 자, 토니 터드옹 캔디맨 역할로 돌아오나? 라는 소식이에요. 그 지난 8월 말에 시카고에서 제작에 들어갔고요. 토니 터드옹이 최초의 예상보다 훨씬 큰 역할을 맡는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합니다. 아쿠아맨에서 그 빌런이었죠. 야하 압둘 마틴 2세가 캐스팅되면서 당연히 이 친구가 캔디맨 역할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추측이 있대요. 내년 6월 개봉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지금 보안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 저도 캔디맨 역할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캔디맨이 등장하는 씬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뭐 좀 늙으셨으면 뭐 디에이징 테크닉에서 유행하는데 그거 해주고 뭐 몸 쓰는 거는 대역 쓰면 되고. 그러게. 이 정도 영화에 그 정도 CG를 도입 안 하지 않을까? 돈 많이 드나요? 그리고 뭐 사실 캔디맨 원작 영화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이 몸을 쓰실 것 같지도 않고 맞아. 그럼 나오시면 되겠네요. 네. 제가 볼 수 있었던 걸로 봐서 그렇게 음. 뭔가 액션이 많진 않았어. 설마 뭐 여기 지금 아쿠아맨에서 그 뭐죠? 멘티스였나요? 그 악역을 했던
야하 압둘 마틴 2세가 뭐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설마 뭐 캔디맨 계열에서도 뭐 멘토와 멘티가 있다거나 선후배 캔디맨에서 뭐 그건 좀 캔디맨 시니어 주니어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네, 그 생각 잠깐 하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았었는데 말이지. 참아. 나는 뭐 해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지 뭐. 다음은 퀸틴 타란티노 소식입니다. 소설을 집필한다고 해요.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외국 고전 영화를 보며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요. 2차 대전의 그 참상을 목도한 참전 용사가 더 이상 헐리우드 영화를 봐도 감흥을 느끼지 못하게 되자 뭐 쿠로사와라든가 펠리니 등의 외국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영화 만들기 정말 싫은가 보구나. 요거 해서 자기가 직접 각색해서 영화 만드는 건 아닐까 혹시? 제작으로 돌아가겠다. 제작은 내 영화가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지. 순간 드는데 이거. 다만 원작은 내 소설로 해. 막 이런 예, 거 예. 아니야? 타란티노 확실히 늙었어. 저희가 그 원스 원스 어폰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 방송에서 협찬 방송이라 제가 방송에서 얘기 못했는데 영화 조금 정치적 입장 위험해요. 그 몰리님이 자기 유튜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어. 혹은 그 영화를 자세히 떠올려 보면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냐면 우리가 그때 히피들을 깨끗하게 정리했다면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뭐 브루스리를 다루는 방식도 그렇고 타란티노 좀 늙었나? 좀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소설을 쓴다는 거 보니까 늙긴 늙었구만. 그 이소룡 장면도 원래는 이소룡이 더 그냥 막 맞는 건데 브래드 피트와 그 스턴트 감독이 이소룡을 굉장히 존경을 해서 타란티노를 막 설득을 해서 비기는 식으로 이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도 뭐 여러 가지를 한다 그러니까 인디와이어에서 타란티노가 언급했던 뭐 앞으로 할지도 모를 프로젝트를 쫙 리스트를 정을 써. 했는데 17개가 되더라고요. 그래 은퇴 안 해. 네. 구라야 구라. 그리고 약간 이 내용은 본인에 관한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늙었다. 왜냐하면은 평생 B급 영화 광으로만 알려졌던 타란티노가 사실은 이런 영화들도 꽤 봤을 거고. 저거 뭐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수지의 개들, 그 레저부아라는 그 용어 자체도 그 뭐였죠? 그 유명한 유럽 예술 아트하우스 영화 타이틀에서 그냥 따왔다는 거 아니에요? 은근슬쩍 좀 늙어가면서 본인의 영화 지식에 대해서 좀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궁금해지네요. 예. 어쨌거나 뭐 소설이 나오면 많이 팔릴 것 같긴 합니다. 궁금해서 저라도 읽어보고 싶네요. 야, 근데 이거 소설이 한 3,000페이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이죠. 도대체 단어가 몇 개가 나올까 벌써부터 지금. 오디오북으로 나오면 귀에서 그러니까요. 피나고 막. Man in the Dark 속편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정말 죽인다라는 소식입니다. 스티븐 랭이 속편의 시나리오를 봤는데 끝내준다라고 밝혔어요. 그 제인 리바이가 맡은 여주인공 역할이 돌아오느냐라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라고 답하셨대요. 당시 1,000만 불 제작비에 1억 6천만 불 가까운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 2016년 최고의 슬리퍼 히트작으로 꼽히기도 했죠. 감독 페데 알바레스가 즉시 속편 제작 의사를 피력했고요. 공동 제작자인 샘 레이미도 속편의 아이디어를 칭찬했습니다. 알바레스에 따르면은 작년 말에 이미 시나리오는 완성했다고 하네요. 매니 더 다크 1에서도 정말 죽이잖아요. 예, 스티브 랭은 부활 전문 배우네요. 아바타에서 2에도 또 나온댔잖아요. 죽지 않는 예. 사나이인가? 메인 더 다크에서도 죽지 않았나요? 1편에서? 안 죽었나? 그냥 탈출하면서 끝나나? 그냥 탈출했던 것 같은데. 탈출했을걸요. 여자애가 탈출하면서. 근데 이 눈이 먼 노인 캐릭터는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이 편이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장소를 그대로 가진 않을 것 같고 그럼 뭐 되게 다른 데로 옮겨서 그러니까 저는 왠지 무슨 시간대 트릭 이런 거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기사를 제가 찾다가 리플에 어떤 사람이 이러면 재밌겠다 하면서 1편의 내용을 그대로 하는데 눈먼 노인의 시점에서 보이는 건 어떠냐 누가 그렇게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리플로 그럼 우리 2시간 동안 깜깜한 화면을 보는 거니? 괜찮은데요 그거? 소리만. 그러게요. 어쨌거나 그 우리 페데 알바레스도 상당히 바쁜 그렇죠. 지금 예. 장르 영화 감독입니다.
트래비스 나이트 언차티드 연출 맞는가? 라는 이야기인데 그 소니가 제작을 하고 우리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가 주인공 네이선 드레이크 역할로 내정된 비디오 게임 영화화 프로젝트죠. 참 우리 파고님이 예. 약간 인디아나 존스에 비견할 만한 그런 맞습니다. 스타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클로버필드 레인 10번지 감독인 댄 트라첸버그가 연출을 만든 소식이 있더니 그거는 불발이 됐고 탐 홀랜드의 추천으로 범블비의 감독인 그 트래비스 나이트와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워낙 그동안 진도가 나가지 않던 프로젝트라서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는 내년 초에 촬영을 해서 내년 연말 개봉이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4,100만 장이 팔린 게임으로 뭐 인디아나 존스다 현대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작품이니까 탐 홀랜드만 계속해서 한다고 버텨주면 성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트래비스 나이트는 뭐 그 후보와 전설의 악기 그쵸. 예, 연출자니까 역량은 있다고 봐야겠죠. 저는 범블비도 굉장히 좋게 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은 된 것 같아요. 계속 게임 만든다고 근데 이게 계속 감독들 교체되고 뭐 제작진이랑 이견이 있다 이런 소문들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가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툼레이더랑 비슷하고요. 그 주인공 직업 자체가 어떤 도굴꾼이에요, 도굴꾼 사실은. 그러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랑 거의 유사한. 저도 그래서 이 게임 관련된 건 다 해봤는데 4편에 그 어렸을 때 이야기. 게임도 이제는 할 얘기 없으면 과거로 돌아가. 어렸을 때 아역일 때 어린 아이였을 때 주인공을 좀 다뤘었는데 아마 그 설정에서 따와서 영화가 젊은 배우로. 예, 젊은 배우를 데리고 하는 것 같네요. 아니 제가 톰 홀랜드가 그 주인공 이미지랑 어울리나요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말이 어린 시절. 되죠. 그러니까 왠지 이게 게임 자체가 막 벽 타고 막 점프하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톰 홀랜드 이미지랑 맞잖아. 예. 다음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조엘 슈마어 감독. 배트맨과 로빈은 게이가 아니다. 이건 웬 뜬금없는 정말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시는군요. 영화표 잘못 만들어서. 그 슈마어 감독은 이제 본인의 그 커리어 전반에 걸쳐서 이제 본인이 게이 남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사실은 공공연히 발표를 하신 어떻게 보면 또 용감한 그런 앞서간 영화인이죠. 그러나 그의 작품 배트맨과 로빈에 쏟아진 비난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게이가 아니었으면 그런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좀 토로를 하셨어요. 배트맨 팬들이 브루스 웨인을 이제 커밍아웃을 안 한 게이 남성으로 묘사를 했고 또 그가 타고 다니는 배트모빌도 남성 성기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비판을 했기 때문이죠. 감독님은 배트맨과 로빈의 게이설은 본인이 영화를 맡기 전부터 있었다며 나는 그들이 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조지 클루니가 게이이길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었겠지. 속편은 만드는 게 아니었어. 라고 쓸쓸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평가가 좋지는 않은 작품이죠. 이 속편은 만드는 게 아니었어라는 감독님의 그 회한 100% 동감합니다. 왜 만드셨어요 도대체 이렇게. 아니 근데 난 좀 안 됐어. 왜 제가 전에 한번 인터뷰 인용했던 것 같은데요. 조엘 슈마어가 팬들에게 사과하면서 심지어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마치 갓난 아이를 죽인 느낌이다. 내가 3편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야기하는데 저 3편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4편에 비해. 3편에 저는 그 리들러 역할에 짐 캐리 연기 굉장히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괜찮았어요. 예.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되는지 나는. 4편이 좀 많이. 예, 4편이 너무 왕작이죠. 그거는 좀 예. 우리가 쉴드 쳐주기가 힘들죠. 4편이 워낙 망작이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그 4편으로 가는 길을 열어둔 3편에 대해서까지도 동시에 사실은 비난을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워낙 또 팀버튼 배트맨에 대한 애정들이 컸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이건 경우를 누가 하죠. 만들어도 욕먹었을 거예요. 할로윈 맞이 스티븐 킹 몰아보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위성방송인 디쉬는 스티븐 킹 원작 영화 13편을 몰아보고 그 체험을 기록하면은 1,300불을 지급하는 대회를 연다고 하네요. 18세 이상 미국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선발된 사람은
뭐 심박수, 논란 횟수 등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쉬운 편이 넘는 킹 원작 영화 중에서 주최 측이 선별한 13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리, 뭐 옥수수밭의 아이들인가요? 그렇죠? 예. Children of the Corn, 크리스틴, 크립쇼, 쿠조, 드림캐쳐, It, 그러니까 그것, 그다음에 미스트, 그다음에 펫 세미터리, 그다음에 세일럼스 랏, 샤이닝, 시너, 미저리. 아니 왜 쇼생크 탈출이나 그린마일을 여보세요, 할로윈 특집인데. 제가 이건 좀 옛날에 좀 어릴 때라면 한번 할만. 왜냐면 미국에서 할로윈 기념으로 어디 극장 가서 밤 새면서 호러 영화 6편 스트리트로 본 적이 있거든요. 잠 안 자고. 6편이면 밤 진짜 밤새겠네. 그리고 뭐 아시잖아요. 또 드라마 또 미국 드라마 또 24 이런 거 정주행 막 24편 막 단련이 됐군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한다면 1,300불 받아서 그냥 제 장례식 비용으로 쓰지 않을까. 아니면 입원비 정도 예.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 할로윈이 다가오니까 또 공포 영화 팬들에게는 즐거운 행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잡소식은요. 마초맨 액션 피규어가 나온다는 소식이에요. 이거는 우리 크리스님께 바치는 소식입니다. 올여름에 그 샌디에고 커미컨에서 이렇게 좀 팔았는데 순식간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수집가들의 애를 태웠던 상품이라서 1,000여 개가 더 나온다고 하는데 가격은 30불, 9월 30일 온라인 판매를 개시했고요. 10월 중에 배송 예정입니다. 우리 마초맨 랜디 세비지는 참 헐크 호간, 그다음에 우리 울티밋 워리어와 함께 80년대를 풍미한 레슬링 스타죠. 2015년 이제 사후에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Entertainment Earth라는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십시오. 예, 이 우디님도 여기 사진을 보셨죠? 네. 예, 이거 보면은 그냥 맞춰면 액션 피규어가 아니라 그 미국에서 유명한 슬림 짐이라고 그 미국산 육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90년대 아마 광고로 나가서 프로레슬링을 안 보는 사람한테도 이제 인지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덕분에. 예. 이분이 모델이었던 거죠. 그렇죠. 전속 광고를 모델. 꽤 오랫동안 찍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미지가 이것 때문에 더 막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3, 40대 미국인들한테 굉장히 이게 또 추억을 이제 소환하는 그런 거라서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가격도 부담이 없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남동생, 또 사촌 동생들도 모두 남자애들이라서 80년대 온 방 안에 이불을 2겹씩 깔아놓고 그들과 함께 태그 매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 당시 정말 전성기였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거 다 보고 같이 저도 아직도 막 이 몇 명 유명 인사들의 이름은 기억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한 몇 개 사서 사촌 동생 이제는 다 애아범이 된 사촌 동생들에게 사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마초맨 랜디 세비지 인기 많았죠. 제가 마초맨 하면 제가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프로레슬링을 보다가 운 적이 한 번 있어요. 물론 뭐 그의 여성 매니저 엘리자베스와의 러브 스토리는 뭐 유명하긴 한데 물론 짜여진 각본에 의한 그 세러데이 나이트 메인 이벤트라는 토요일 밤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뭐 비정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여성 매니저가 이 위기에 처한 마초맨을 도와주는 되게 야리야리하게 생겼어요. 예.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성 매니저 엘리자베스의 도움으로 승리를 하는데 엔딩에 보면은 그날의 이벤트들 중에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모아서 틀어주는데 이 엘리자베스가 마초맨을 도와주는 장면에 하이라이트의 음악이 스탠 바이 오맨이 나와요. 짠해. 네, 그거 보면서 막 어렸을 때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뭔가 정말 감성을 예, 자극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국 프로레슬링은 대단한 엔터테인먼트야 진짜. 또 저 어릴 때 저한테 클래식 음악이 뭔지 몰랐을 때 이분 입장곡이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거든요. 그러죠. 아마 이걸로 처음 클래식 음악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았나. 맞아요. 워낙 유명했으니까 주제곡으로 이분의. 다음은 간단한 업계 동정입니다. 넷플릭스가 성과가 좋으면 보너스를 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영화에 따라서 이 성과 지표는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마나 이제 곧 개봉할 아이리시맨 같이 뭔가 수상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작품은 수상 실적으로, 그 다음에
트리플 프론티어나 마이클 베이의 신작 뭐 식스 언더그라운드 같이 액션물은 시청을 얼마나 했나 그런 걸로 판단을 하나 봐요. 감독만이 아니라 제작자, 배우에게도 지급을 할 거고요. 요거는 바로 다른 스트리밍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는 용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영화판의 러닝 개런티가 이제 스트리밍 업계에도 도입이 되는 셈이죠. 넷플릭스가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네요. 정책을 바꿨네요. 넷플릭스의 원래 기본 정책은 성과가 안 좋아도 페널티를 주지 않는다였는데 그렇지. 이제는 성과 주면 보너스를 준다는 정책으로 바뀐 걸 보니 좀 다급하긴 다급한 것 같습니다. 그 넷플릭스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한 3년간 이제 헐리우드 리포터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스탠 형님도 그렇고 다 같이 공감했던 게 야,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뭐 제작자라든가 뭐 소위 크리에이터들은 엄청 우대받는 세상이 기존에도 그랬지만 이제 더 왔구나 했는데 이 스트리밍이 또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면서 한층 더 몸값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네요. 끝으로 간단한 사심 리포트입니다. 바로 오랜만에 제이슨 모모아 군에 대한 소식인데 원주민들이 신성시하는 하와이 어떤 섬에 있는 화산 분화구에 30m 길이의 망원경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래요. 그래서 모모아는 이거 반대 시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쿠아맨 2 촬영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드웨인 존슨 또한 이런 반대에 자기도 지지한다라고 밝혔고요. 한편 뭐 그런 그의 그 행동과 궤를 같이 해서 지난 9월 말 그 뉴욕에서 있었던 유엔 총회 시에 같이 열렸던 부대 행사에서 또 직접 참석을 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그 의식을 계몽하는 그런 연설을 하기도 했죠. 예, 제이슨 모모가 부통령 하면 되겠다. 그렇지, 러닝메이트로. 러닝메이트로. 러닝메이트 좋아. 예. 다만 이 유엔 행사장에도 옷은 또 어디서 그런 걸 입고 나왔는지 그 지난 수상식 시즌에 제가 그 이상한 분홍색 양복 때문에 아주 학을 띈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스타일리스트를 바꿔야 된다. 왜 이런 예쁜 친구한테 그런 걸 입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아팠는데 그거 외에는 정말 또 그렇게 전혀 본인과 맞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 나가서 씩씩하게 발표를 하는 거 보니 팬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2016년에도 이런 환경운동 참여한 적이 있더라고요. 뭐 미주리 강을 흐르는 거기를 뭐 가로지르는 오일 파이프라인 공사라는데 그거 반대하는 뭐 시위에도 참여하고 근데 이건 더더군다나 제이슨 모모아가 하와이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만 안 있겠죠. 그렇죠. 오늘 그 첫 번째 신작으로 소개해 주셨던 모모 미주리 몬스터의 그 몬스터가 알고 봤더니 제이슨 모모아 아니었습니다. 분장도 많이 필요 없겠네요. 예. 하여튼 우리가 아쿠아맨 2 보려면은 우리도 여기 기후 변화 우리 경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단체 한국 지부 만들어야겠네. 또 한번 오는 거니까 제이슨 모모아가. 그래서 최초로 대통령은 누가 되든 부통령은 제이슨 모모아가 하면 안 되겠구나. 아쿠아맨이 안 나오니까. 대통령은 드웨인 존슨. 그렇죠. 예. 굉장히 너무 괜찮다. 나 이민 갈래. 예. 하여튼 이번 주도 재미난 소식, 즐거운 소식 전해주신 우디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크리스님, 병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